1967년도 대통령 연두 교서 5번째 시간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자동차를 고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냥 보기에는 요즘 같으면 자동차 수리를 하는 동네에 있는 그런 작은 업체,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설명을 보면 이곳이 자동차 공장이라고 합니다. 4분의 1의 국산품을 사용하여 1년에 3,200대의 승용차를 생산한 신진 자동차 공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분의 1은 국산품이고 4분의 3은 국산품이 아닌 그런 재료를 가지고 승용차를 만들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신진 자동차는 1955년에 설립돼서 그 회사 명칭이 신진, 그 다음에 GM 코리아, 대우, 그리고 한국 GM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 그 도표를 보면은 자동차 생산 실적 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를 보자는 것은 아니고 이 사파가 좀 눈에 띄어서 그렇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바퀴가 3개인 것 같죠.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 바퀴 3개짜리 자동차는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동남아라든지 아프리카, 보통 후진국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에서 이 3발 자동차, 그것이 지금도 운행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사진을 보면 아주 크게 쓰여 있죠. 아시아 자동차 공장. 이 설명을 봅시다. 광주에 서게 되는, 이때만 해도 그러면 아직 없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미래 시제니까. 광주에 서게 되는 아시아 자동차 공장이 희망찬 기공식을 올렸다. 이 화환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기공식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불화받은 미국 차량을 개조하는 것이 아닌 우리 손으로 만든 자동차를 갖게 된다. 아주 자부심을 느낄 만한, 그야말로 우리가 만드는 자동차, 그것을 만드는 곳이 아시아 자동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보니 그전까지는 미군 차량을 불화받아서 개조를 했었구나. 그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시아 자동차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잘 알고 있고 그것으로 유명하죠. 5.18 사태 때, 그때 여기에서 자동차를 시위대가 끌고 나가서 시위했었다. 자동차를 탈취했다. 그런 것으로 기록도 많이 남아있고 유명한 그런 곳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보기로 하죠. 이제 자동차 제지 가운데 이제 종이 제지, 제지 공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여기 종이가 이렇게 접혀 있습니다. 파본이구나. 박정희 대통령 때 그 대통령 비서실에서 낸 책인데 이렇게 파본이 들어 있습니다. 만일 그 시대의 이 책을 우리가 보았다면 반품이 가능했을까? 그것도 궁금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는
70여 개 대소 제지 공장이 있다. 종이 만드는 그 회사가 그 정도 있었다. 인쇄용지, 신문용지, 교과서용지 등이 생산된다. 65년도에는 13만 9천 톤의 종이를 생산했다. 그때도 이렇게 했다. 아무래도 종이라고 하는 것이 신문, 교과서 이런 것이 우선시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아래쪽 사진도 내내 같은 제지 공장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지 공장이 좀 그 수질오염을 일으킨다든지 하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뉴스에 오르내리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이번에는 섬유 부문입니다. 그런데 사진이 참 예스럽다. 그렇죠. 한복을 입고 이게 물레인 것 같은데 물레질 하는 것이 있다. 여기에 설명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사진과 같은 방식으로 방직을 했다. 옛날 방식을 보여주면서 이제 바뀐 것을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죠. 보면은 여기에는 총총 앉아서 세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뭐 일을 그렇게 많이 못 하겠죠. 근데 이쪽 사진을 보게 되면 근로자가 적고 이 작업대는 길고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명은 대부분 기계의 힘으로 이 방직 공장이 돌아가고 그래서 사람의 힘은 적게 들고 생산률은 높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바로 가죠. 여기에 보면은 무늬도 있고 한 그런 천들이 보입니다. 종전에는 목화, 그러니까 삼배 이런 것이겠죠. 그런 천연 섬유에만 의존을 하였으나 지금은 훨씬 질기고 부드럽고 따스한 합성 섬유 제품을 값싸게 살 수 있어서 생활이 풍성하게 됐다. 이것은 요즘 우리하고는 인식이 정반대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은 합성섬유 제품보다는 천연섬유 제품이 더 좋은 품질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재이고 이제 인식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천연섬유보다 합성섬유가 좀 더 인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써 놓았습니다. 제 밑에 길게 있는 사진, 이것은 설명부터 보기로 하죠. 역시 섬유 공장일 것이고 그렇죠. 1차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세워져서 1967년 1월에 가동한 마산 카시미론 섬유공장. 이 공장에서 종업원이 3,000명이 일을 하고 한다고 합니다. 일자리는 아주 많이 만드는 사람을 많이 고용하는 그런 공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간 수입에만 의존해왔던 합성 섬유를 우리 손으로 생산한다. 그래서 이제 수입을 안 하고 자급자족을 하게 됐고 스스로 만들어서 그러다 보니 최소한 300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수출도 할 것이다. 어떻든 카시미론이라고 하면 우리 보통 그 담요 이런 거 떠올리죠. 뭐 그런 느낌이 드는 섬유 공장이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비료. 비료인데 사진부터 보기로 하죠. 이 사진을 보면은 단일 제품 생산으로는 세계 제1의 규모를 자랑하는 한국 비료 공장. 그러면 단일 제품으로 세계 제1 이런 것도 우리가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공장은 순전히 우리 손으로 건설했고 그리고 67년 초부터 완전 가동이 됐다.
그래서 비료가 이제 이때부터 국내 수요가 충족되고 남아서 해외 수출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로 보면은 지게차가 나오죠. 그런데 보기에는 예일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습니다. 지게차가 있는데 역시 산더미처럼 쌓여지는 비료 완제품. 근데 역시 요즘에는 산더미 그러는데 산더미라고 쓴 것이 눈에 띕니다. 그 다음에는 요소비료, 충주 비료 주식회사 이렇게 되어 있죠. 비료회사도 주식회사였구나 하는 거하고, 그런데 만일 이 비료를 주는 것이라면 그릇에 담아서 손으로 막 만지면서 주는구나. 요소비료는 그래도 되는 모양이죠. 그다음에 밑에 있는 사진, 이것은 이제 호남 비료 공장. 1965년 4월에 가동이 된 공장이고 8만 5천 톤 비료를 생산하고, 그래서 제2차 5개년 계획 수행을 이제 추진하는데 잘 부응을 하고 있다. 그때 우리나라에 보면은 진해, 울산, 충주 여기에도 비료 공장이 있다. 그래서 비료 공장이 곳곳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번에는 시멘트입니다. 맨 위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산이 나지막하죠. 산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 공장이 더 커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연간 40만 톤을 생산하는 쌍용 시멘트 공장, 강원도 영월이라고 합니다. 이 공장은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 중에 완성이 됐다. 그러고 그 다음에 아래쪽을 보면은 커다란 무슨 원통 같은 것이 있죠. 이것이 소성로라고 합니다. 이 로자를 보면은 뭔가 태우는 곳이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난로, 이럴 때도 그 로자를 쓰니까 이 소성로에 석회석, 점토 등의 원료가 들어가서 조합 분해돼서 시멘트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영월 이것도 시멘트, 여기도 시멘트. 그렇죠. 이쪽에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무슨 연기 같은 것이 이렇게 잔뜩 나는데, 여기도 보니까 문경의 대한양회 시멘트 공장. 그래서 영월, 문경 이런 데서 시멘트 공장을 짓고 가동을 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렇지 않아도 여기에 우리나라의 그 시멘트 공장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시멘트 공장이 동양시멘트, 대한시멘트, 쌍용시멘트, 한일시멘트, 현대시멘트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건물이 상당히 커 보이죠. 요즘에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한쪽 층에 여러 그 칸이 있는 그리고 그런 그 건물이 있는데 어디서 본 듯한 근데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그런 건물인데 혹시 이게 어느 빌딩인지 이렇게 눈에 익어서 알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제 시멘트는 수입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국토개발, 주택 건립 여기에 시멘트를 쓰고 앞으로 그 수요도 늘어나고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교통하고 관련된 철도, 도로 그런 것입니다. 사진이 좀 작은데 하여튼 기차 모양이죠. 여기 25 이렇게 쓰여 있고 얼마 전까지도 간선철도에서 달리고 있었던 구식 증기기관차 이것이 증기기관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그림으로 바로 가보면 이것도 요즘 기차하고는 좀 다르죠. 앞쪽이 각이 진 게 좀 특징이고 그런데 이게 이제 디젤 기관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다. 여기 지도를 좀 볼까요? 지도에 보면은 이 기간 중 철도 건설 상황 이 그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에 정말 거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아주 많은 것들을 그 곳곳에 있는 것들을 다 새로 세우고 새로 준비하고 그랬던 시기가 이때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보기로 하죠. 이제 요 진한색으로 칠해진 게 신설철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능의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정부 그런데 출발하는 데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릉 이걸 능으로 그 두음 법칙 적용해서 읽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경인 북선 인천에서 가는 게 있고 또 뭐 동해에도 보면은 경포대에서 옥계 정선에서 예미 이렇게 곳곳에 아마 중간 지점이 막혀 있는 거기에 이렇게 설치를 해주면 이제 도로가 쭉 연결돼서 굉장히 확장이 되죠. 그 이동이 그전하고 많이 달라질 것인데, 이런 그 철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도 좀 잘 보여주고 있어서, 그때도 이 정도의 그 행정 능력이 있었구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챙기는 이제 그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봅시다. 여기 사진 보면은 정선선 철도 개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선, 강원도 정선. 연초에 개가를 올린 정선선 개통식. 가장 어려운 공사로 알려졌던 이 공사도 우리 손으로 거뜬히 수행하여 산업 개발에 크게 이바지하게 됐다. 이제 우리의 바로 그 앞에 선대, 그렇죠.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또 이제 지금 본인이 어렸을 때, 이렇게도 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때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건설의 소리가 전국에서 울렸다 하는 것을 다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긴 거는 그 구멍 뚫는 기계 아닙니까? 차감기 이런 것 그런 것 같은데 선로의 침목은 점차 콘크리트
또는 PC, 침목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 선로의 그 침목하면 이게 이제 나무죠. 그런데 이 나무를 PC로 바꾸고 있다 하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사파. 이 사파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게 1967년에 책으로 나왔으니까 1월에 그러면 아무리 빨라도 67년 1월 그리고 66년 그때의 사파라고 봐야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도시철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대구 그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그 대구 도시철도 3호선 그거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 고가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도시철도가 다니고 아래쪽은 역시 또 자동차들이 달리고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때 이미 이런 것을 알고 여기다 그렸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게다가 이쪽에 이 기차를 보십시오. 이 기차 KTX 같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KTX라고 봐야 하겠죠. 앞이 유선형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된. 그때 이미 이제 이 철도나 도로에 대해서 이런 구상을 하고 이런 정보가 있었다. 비행기 모양은 어떻습니까?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건 그런데 좀 재미있는 것이 선박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무슨 굴뚝 같은 데서 연기가 풀풀 날리고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선박은 구식이고 철도는 아주 첨단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파라는 것은 그 시대의 어떤 기술 수준이나 인식, 정보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좋은 자료이죠. 그러면은 이제 육로 교통이었는데 이제는 항만, 수송 이런 겁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렇게 좀 썰렁하게 이렇게 건물 하나가 서 있는 여기가 김포국제공항이라고 합니다. 김포공항이 우리나라의 대표 공항이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게 그 인천공항이 가장 큰 공항이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이게 그 달구지, 낡은 수송 방식의 표본이다 하면서 달구지 사진을 내놓고 있는데 이 중국 동영상 같은 거 보면은 아직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꾸러미 이렇게 달아놨는데 떨어지지 않고 잘도 운반이 된다. 그것도 또 능력이라면은 능력이다. 그렇게 봅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제 선박입니다. 항상 강조하는 것이 우리 손으로 건조한 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냈고 우리가 우리 쓸 것을 만들고 세계에 팔고 이런 아주 성실한 자부심 그리고 성실한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 그런 것도 이 자료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선박은 제2 진도호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966년 10월에 진수식을 했고 그리고 아래를 보면은 이제 이 배가 한국과 일본 사이의 정기 여객선 아리랑호라고 합니다. 이 아리랑호는 그 1965년의 한일회담 청구권 협정의 그 자금으로 현물로 가져온
그런 950톤급 여객선이다. 그런 것이죠. 이제 이 시대는 내 권리가 무엇인지, 내 이익이 무엇인지 그거보다도 우리나라가 너무나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산업을 키우려고 해도 기관시설이라든지 하는 것들도 없고 해서 그저 살아보자. 그리고 이 나라를 다른 나라들처럼 좀 키워보자. 그 마음밖에 없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우리 선대들의 생각을 우리도 이해는 해야 하겠죠. 그때 이랬어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형편을 잘 모르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을 이 시대에 살다가 이 시대의 세상을 뜬 우리 선대들은 상상도 못하고 그러니 본 적도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력, 이 에너지라는 것은 에너지원, 이것은 중요하죠. 전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중요한데 그때의 전력은 좀 특별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군산 화력, 그리고 의암, 화천, 청평 수력, 가스타빈 발전소, 가스터빈 요새는 그러죠. 가스타빈 발전소를 준공 증설하여 연내에 100만 킬로와트 이상의 전력을 확보하여 도시 수요, 그리고 농촌 전화 사업. 이제 이 전화는 통화하는 전화가 아니고 농촌에 전기가 들어가게 한다. 그런 뜻이겠죠. 그 확장에 힘쓰겠다. 이제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국민에게 같이 노력해서 이것을 이루어내자 하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사진은 내용도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시커멓게 이렇게 돼 있는데 연기도 나고 그런데 이게 삼척 화력발전소 제2호 여기에서 3만 킬로와트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러고 밑에 사진은 금년 12월 그러니까 1967년 12월에 완공 예정인 의암 수력발전소. 이것은 4만 5천 킬로와트의 출력. 그만큼을 만들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가운데. 이것은 이제 팔당 수력발전소의 모형도라고 합니다. 사진은 아니고, 아니다. 요 밑에 게 모형도고, 또 그게 그거 같은데, 이 중앙에 있는 것은 춘천 수력발전소,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술진에 의해서 완성됐고, 57,600kW 출력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것은 아래쪽으로 보면 되겠죠. 이게 70년 12월 8만 킬로와트로 완성이 될 팔당 수력발전소 모형도다. 그렇습니다. 보면은 이쪽이 더 모형도스럽습니다. 위 사진도 보기로 하죠. 전봇대에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호롱불 등잔 밑에서 가마니를 짜던 시절은 지났다. 전등뿐 아니라 동력도 도입이 돼서 농어촌은 점차 전화되어 간다. 근데 지금은 이 전봇대에도 다 매설을 한다든지 아무튼 없애고 있죠. 도시에서는 이미 없앴고. 그러면 우리나라 이 발전소가 어떤가? 이제 이거 마지막에 밑에 있는 이것을 보고 넘어가기로 하죠. 우리나라 수력발전소가 화천, 청평, 칠보, 운암,
보성강, 괴산, 춘천, 섬진강, 서귀포 이렇게 있고 총 21만 6천 킬로와트 그 용량을 가지고 있다. 화력발전소는 영월, 당인리, 마산, 삼척, 부산, 이거는 모르겠고 디젤 발전소도 있다고 합니다. 왕십리, 광주, 디젤 발전소, 화력 발전소 이제 구분을 했던 모양이죠. 그러면은 화력 발전소가 그냥 석탄 발전소를 뜻하는 것인가?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석탄 그리고 연료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특히 정부는 경제적 사회적 요청에 따라 과감한 연료혁명을 단행할 것이며 유류의 대량 공급, 석탄의 대단위 탄좌 개발, 연료림의 조성 등으로 산업시설과 대도시는 유류로, 중소도시는 석탄으로, 그리고 농촌은 땔감으로 그 연료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대도시를 위해서는 가스 공장 건설도 이를 서두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그 탄광 사진이죠. 지하의 깊은 갱도에서 탄을 캔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도 역시 또 나왔습니다. 산더미. 산더미 같은 저탄장. 여기서 캔 탄을 쌓아두는 곳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석탄 생산 실적과 계획 그런데 처음 보고 이렇게 군인이 총 들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이제 광부의 사진이겠죠. 역시 여기에도 뭐 제대로 형태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시커멓게 보이는데 캐낸 석탄은 철도나 선편으로, 그러니까 배로 공업지대, 도시 이런 거기가 소비하는 곳이니까 그곳으로 보낸다 하는 설명이 있고, 제 아래쪽 이것은 뭡니까? 이거는 무슨 통같이 생겼죠. 그리고 이것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도 보면은 시설이 좀 복잡한데 설명이 무연탄에 의하던 연료는 점차 전기, 석유, 가스 등으로 대체되어 갈 것이다. 전기, 석유, 가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것이 화석연료다. 화석연료는 쓰지 말자. 뭐 전기를 생산하는데 뭐 어떻다 이러면서 또 다른 그 연구들을 하고 있죠. 통신입니다. 여기 보면은 무슨 눈 덮인 들판인지 모르겠는데 들판에 나무 막대, 나무 기둥이 하나 서 있고 선이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의 전화선이었다고 합니다. 전화선, 이 가운데 이 사진을 보면은 그 여성 근로자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느냐 하면은 시외전화 교환실에 있는 아가씨들이라고 합니다. 시외전화를 교환을 해줬다는 것이죠. 직접 교환을 해줬다.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 많이 있겠죠. 어쨌든 이것도 발전된 그 풍경이라고 합니다. 또 이쪽에는 그 송신탑, 레이더 통신탑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단의 중앙에 보면은 아주 전형적인 그 장면이 있죠. 그 우편 집배원이 우편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한복을 입고 받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한복을 입는 것인가? 아니면은 연말 연시라고 보면은 이 복장이 겨울 복장 같지는 않죠. 그러면 연출된 사진인가? 그렇게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체국의 마크가 좀 지금하고는 달라 보입니다. 그렇죠. 이제 제일 끝에 이제 사파를 보기로 하죠. 이 사파를 보고 우리가 이제 어떤 가정상을 보더라도 시대에 따라 참 많이 다르다, 그런 것을 알고 있죠. 설명이 미래의 통신은 이렇게 발전될 것이다. 그러면서 TV가 있고 이 색깔을 보면 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밤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TV를 보고 있고, 그런데 여기 갑자기 인공위성이 떠 있죠. 그러면은 요즘과 같은, 요즘의 그 인터넷이라든지 하는 거하고 뭔가 연결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중간이 좀 비어 있는, 그렇죠. 좀 이렇게 갭이 좀 있는 사파로 보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 가족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대가족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어린아이도 있다 하는 것이죠. 아직 안 자고 있습니다. 밤인데. 어떻습니까? TV에 나오는 장면이 그냥 척 보고는 좀 위험스럽게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림도 이렇고 행복하고 뭐 이런 이야기도 아닐 것 같이, 마치 스릴러라든지 그런 거일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밤인데 이렇게 어린아이가 안 자고 같이 TV를 봐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보면 이 시대에는 카페라든지 식당에서 실내에서 담배를 피워도 되던 시대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어린아이가 TV를 보면 안 된다. 밤에 몇 시가 되면 보면 안 되고, 이것은 몇 살 이하는 보면 안 되고 하는 기준도 지금하고는 좀 달랐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제 전매, 드디어 담배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그 나무통 같이 보이죠? 나무통.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담배는 그 품질이 우수해서 해외에 널리 인정돼서 세계 각처로 수출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밑에 사진도 역시 보면은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 시설이. 이것이 65년 7월에 완성된 신탄진 연초공장이라고 합니다. 자동화된 기계로 연간 90억 본의 권련을 생산하여, 권련이면은 이렇게 말아놓은 담배가 되겠죠. 한자로는. 그렇게 생산해서 국내에서 이제 판매하고 또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쪽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지도가 나옵니다. 세계 지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수출하고 있는 것이 엽 연초, 제주 연초, 홍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참 여러 나라에 팔고 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팔고 있었나? 좀 그렇게 보입니다. 이 세계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까맣게, 한반도 전체를 까맣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이 한반도 전체를 이렇게 실효적으로 지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북측의 미수복 지구를 빨리 수복해야 하는데, 그렇죠. 보면은 유럽도 그렇고 동남아시아,
서평양 쪽, 그다음에 남미, 미국 이렇게 곳곳에 수출을 하고 있다. 특히 이 홍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수출하는 그 나라가 많습니다. 자유중국, 홍콩, 하여튼 그렇고 밑에 거는 인삼밭이죠. 이런 것은 요즘에도 뭐 그렇게 멀리 안 가고도 그 지방에 조금 가면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것이 이게 그 담배의 원료인 식물인 것 같습니다. 이 담배 재배, 연초, 이렇게 담배 그 식물 본 적 있습니까? 여태까지는 그 상품, 산업 이렇게 봤는데 이제는 국토개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친근한 그런 페이지인데, 정부는 국토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이미 추진 중인 공업단지 조성은 물론이고 도시권의 조성, 개발, 수출공업단지의 지역적 분산과 그 조성, 수자원의 개발 등 국토개발과 그 개조에 힘을 쓰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국토개발, 국토종합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어떤 A 지역에 어떤 이익이 되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그 산업시설을 해주겠다. 혹은 뭐 다른 어떤 것을 해주겠다. 이러면 다른 지역이 다 싫어하겠죠. 그래서 A 지역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안을 내놓으면 안 된다. 이것은 국가 전체를 생각해서 여기에 꼭 필요하고 여기에 무엇인가 해야 된다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우리는 이거 해주세요, 우리는 이거 해주세요, 그래서 원하는 거 주문받는 식으로 하게 되면 애초에 종합계획이 안 된다 하는 그런 그 말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습니다 해도 원래 원하는 걸 내세워서는 안 되고, 실제로 거기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가능한지를 객관적으로 그리고 국토 종합계획을 해야 한다. 현재는 그것이 더더욱 안 되고 있죠. 이것이 표하고 직접 연결이 돼서 선거로 뽑히는 정치인들이 항상 표 받을 욕심에 약속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뒷감당 못하고 뭐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국토개발 종합계획 해가지고 그 공업지구가 쭉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 그 학생들이 참 열심히 외웠던 그런 것입니다. 밑에 사진은 물이 있고 무슨 뚝이 설치되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수리답 5,800여 정보, 이 정보라는 것이 그 땅의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간척개발 3,000여 정보의 농토를 만들기 위해서 40여 리의 제방을 쌓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는, 여기가 이제 동진강이라고 하죠. 동진강 간척사업장. 이 간척사업도 우리 그 국토를 확장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환경단체들은 이것도 가지고 또 문제를 삼고 있죠. 그 다음 페이지, 여기는 예당이라고 합니다. 예당. 여기가 예당 저수지. 혹시 여기 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지금 보니까 간척사업, 또 저수지 그 사업, 저수지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우선은 농사 짓는데 물을 균일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찾는 것 같고 농토를 확보하려는 것 같고 그렇게 보입니다. 밑에 있는 것은 역시 그렇죠. 넓은 면적의 바다를 막아서 비옥한 농토를 만든 장흥 대덕군의 농지, 농지를 이렇게 만들었다. 쌀이 부족하니까 농토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죠. 다음에 또 이어서 계속 보기로 합시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